역량 개발에 앞서서 우리 스윗스팟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한마디로 우리 직업 역량 개발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스윗스팟과 연결된, 즉 자신의 강점 그리고 자신의 그 성향과 잘 맞는, 나한테 잘 들어맞는 그 일터, 그곳에 관련돼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도와 경험을,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해야 할 곳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면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B2C 회사입니다. B2B 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종 엔드 유저를 상대하는 리테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고객에게 잘 웃고 잘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리테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면 3개월 동안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 하루에 30분씩 웃음 연습, 30분씩 인사 훈련을 합니다. 어우, 웃음을 연습하고 인사를 훈련해야 돼. 그래야 해요. 해야 돼. 왜 그래? 그게 바로 우리 회사가 스윗스팟인 사람들이 개발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외환 딜러야. 근데 하루에 30분씩 석 달 동안 계속 거울을 보면서 웃어. 막 인사 정중하게 하는 거 연습하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방에 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 그 ESI라는 전략기획 이제 전문 파트들이죠. 거기는 꼭 해야 될 역량 개발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그 친구들은 밥만 먹고 문제 해결하거든.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던져주고 해결해라. 그 친구들은 문제 해결 스킬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맥킨지의 7스텝, 또 뭐 BCG나 다른데 뭐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던져줬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태도나 경험, 지식, 기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삶의 경험, 이 5가지가 뭐 4가지 내지 5가지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영역인 거죠. 근데 그걸 어디랑 연결시키라고? 나의 강점이에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스윗스팟에 연결함.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아시겠어요? 본인의 강점이나 또 본인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 우리가 개발해야 될 태도와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경험의 포커스가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개발하지 말라고. 가능한 빨리 자기 스윗스팟을 찾으라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할 Deep Practice라는 이제 새로운 컨셉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갈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마치 거인이 자기 몸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존재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일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가 계셔야 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12살밖에 안 됐을 때 6월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집에 안 가고 12살짜리 꼬마가 말씀의 자리에서 그 당시 최고 권위자들과 말씀에 대해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셨어요. 그분이 뭘 해야 되는지, 어디 속해야 하는지, 그분이 해야 될 핵심적인 과업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하신 거예요. 많은 세상을 바꾼 소위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는 다른 10대를 보냈습니다. 전 과목 평균 1등이 아니라, 미안한데 자기 인생의 스윗스팟과 관련된 매우 특별한 훈련과 경험, 그리고 태도와 지식을 개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고요.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요. 또 수많은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즉, 재능이 상위 0.1%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과목 평균 1등을 몇 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속해야 할 곳에서 내가 발휘해야 될 역량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윗스팟을 찾고 그 스윗스팟과 관련된 포커스를 좁힌 역량 개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있으라고 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하나님 반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부모님 기도했더니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건요 굉장히 기초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거지. 용기 있는 거지.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 못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거 말고요. 다 하버드 들어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주신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반사해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직업생활이 영적이게 되는 거지. 우리 모든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철봉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걸 반복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태도, 지식, 경험, 기술 그리고 삶의 경험들이 다 우리 스윗스팟, 우리의 강점 영역과 관련된 걸로 좁혀라. 이제는 더 이상 교양 과목 다 들었잖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야지. 그곳에서 닥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습해야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공적인 태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잖아. 똑같이 시간 관리, 강점 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뭘 할 거냐가 좁혀지면 똑같은 역량 개발도 달라진다니까. 뭘 훈련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뭘 경험해야 되고, 어떤 스킬들을 연마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미 20대 중후반에 놀라운 퍼포먼스를 낸 사람들은 이걸 10대 때 정해놓고 한 거야. 전과목 평균 1등 대신에.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 딸 얘기를 좀 할게요. 큰아이. 우리 큰아이가 제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 등장해요. 제 아이는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스윗스팟에 대해 클릭이 됐어요. 국제협력개발사업과 관련된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인권 또 그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자기 강점과 맞는 일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중3 때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를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다니까. 그 캄보디아에 있는 끄데이 베인이라는 시의 중학교하고 일촌을 맺고요. 그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하는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에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그 학교 한 반 있는 특수반이었거든. 그게 이때 요새도 일반 고등학교에도 그 반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나마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제일 높은 애들 15명을 집까지 꼬셔가지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모금을 하는 거야. 공휴일마다 막 심지어 한복 입고 인사동 가서 외국인들한테 모금하고. 또 부모한테 돈 받으면 안 된대. 그리고 모자란 돈 마련하기 위해서 재능 기부 콘서트도 하고. 책도 좋은 책, 영어 책 500권 모으기 이런 거 하고. 걔가 뭘 한 거죠? 자기 인생의 스윗스팟과 관련된 그 역량 개발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아리 정식 인가를 받고 2학년 때 후배들 뽑고 지금은 4기까지 뽑혔다더라고. 제 아이는 어쨌든 전과목 평균 1등에서 뭐 소위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 과에 들어가길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러지도 않았지만 자기 인생의 스윗스팟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어요. 대학 들어와서도 북스포 부룬디라고 바투라고 해서 부룬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출간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젊은이에게 묻는다 하는 일도 많아. 그래서 뭐 무슨 토론 동아리도 하고요. 뭔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거고 또
자기 가슴이 뛰는 걸로 알고 그냥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두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냥 꼭 대기업 들어가야지? 아, 그래?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모두가 그러냐.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역량을 개발하라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자기 수익스파와 관련된 일반적인 개발에 이 포커스를 초점을 집중해라. 근데 그렇게 집중한다고 누구나 다 역량 개발이 되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컨셉입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 광산, 광맥, 채광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호진 씨?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역량 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쵸? 스윗 스팟을 찾았다면 자, 근데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노하우와 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아버지죠.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그분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영역의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졌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광산을 만드는 겁니다. 즉, 그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들을 모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자, M&A가 본인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또 이 중에는 교사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직업이 있나요? 일하시는 분. 기자, 또 작가, 뭐 다양하지. 뮤지컬 관련된 일하는 분도 있던데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즉, 이 각 분야가 정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모아서 일정 분량 이상이 되면 일종의 광산이 되는 거지. 저 회사는 그걸 광산 작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 회사 디자이너들은요, 디자이너가 되면 그냥 머릿속에서 멋진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패턴을 많이 봐야 돼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봐야 된다고. 모으라고요. 사진도 찍고요. 또 옛날 잡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유형들도 보고요. 그렇죠. 경쟁사 조사도 하고 트렌드 리포트도 보면서 세계 최고의 것들을 모읍니다. 자, 얼마큼 모으느냐가 여러분들의 역량 개발의 레벨을 이미 결정합니다. 허접한 것만 모으면 허접한 것만 나오는 거야. 많이 모아야 돼. 제가 처음에 전략 파트에 임명받았을 때 제가 한 일은 뭐냐면 한국에 나온 모든 전략과 관련된 책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냥 무식하게 읽었어. 일단은 각종 머티리얼, 또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 리포트들 모았어요. 자, 그게 바로 광산 작업입니다. 이해했어요? 잘 돌아보라고 여러분한테 이런 광산이 있는지. 두 번째, 아까 호진 씨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아놓기만 해. 그거 자체로 뿌듯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식경영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식경영은요, 지식을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식경영의 그 노하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 모은 광산 속에 뭔가 광맥을 찾아내야 돼. 이해됐어요? 분명히 여기에 금광이 있어. 근데 그 금광이 있는 거랑 거기서 금맥을 뽑아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광맥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게요. 충분한 양과 질의 광산이 수집됐고 쌓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전략도요, 분야가 많습니다. 기업 레벨의 전략도 있고요. 브랜드 레벨의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부서의 전략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은 BP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비슷한 유형끼리. 그래야 그 비슷한 BP들 속에 패턴이 나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너무 광범위한 영역에서 뭘 뽑으려고 잘 안 뽑아져. 이거 물어보면 돼.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나 이 분야에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알려줘요. 야, 이렇게 분류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목차를 보면 거의 이런 분류 패턴이 나옵니다. 다 소팅돼 있다니까. 대략.
이 하이라키도 정해져 있고 스트럭처가 정해져 있다고.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류를 해요. 이해됐어요? 자, 첫 번째 모은다. 그다음 두 번째 뭐 한다? 분류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류해서 바인딩 해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 많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기 위해 모으고 족보를 분리하다가 결국 시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야? 그 분류된 영역 중에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컨비네이션 해보고 그게 쉽게 말해 여기 나와 있는 광맥에서 패턴과 원리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옷을 예로 들면 자 옷에 이렇게 밋밋한 옷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미니멀한 게. 근데 또 한동안은요 여기다 이렇게 뭔가 붙이는 걸 패치라 그래. 패션 그래픽 이렇게 덕지덕지 붙지요. 그런 게 또 유행했다고. 그거 아무거나 아무 원리 없이 패턴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바닥의 원단에는 또 어떤 유형의 옷에는 어떤 패치를 가슴에 붙여야 되는지 등짝에 붙여야 되는지 이 배 가운데다 붙여야 되는지 그게요 전부 패턴이 있고 어떤 때 아름답고 어떨 때 미적으로 뛰어나다 우수하고 트렌디하다가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경험만 의존하고 자신의 재능만 의존하는 사람은 한때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유행도 바뀌고 유형도 바뀌고 그럴 때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광산을 모으고 분류한 후에 광맥 작업을 한 사람은 이제는 마음껏 꺼내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다 분류돼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 원리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야. 패턴이 상황이 바뀌어도 정확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광맥 작업입니다. 이해됐어요? 대략 어떻게 역량 개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가요. 그러나 진짜 예를 들면 비즈니스 세계나 비즈니스 외의 세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세 번째 단계. 아니 그렇게 광맥만 발견하면 뭐해? 뽑아서 보석으로 만들고 그 보석을 잘 리파인해서 뭔가 빛나게 만들어야지. 근데요, 요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요함을 갖고 성과를 내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뭐 원리만 뽑아놓고 아카데믹하고 라지칼한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깊은 거야.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적용해야죠. 자기 일에 적용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훌륭한 영화 감독이나 또 영상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영화나 비슷한 기법을 쓴 영화나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게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여기서 옛날엔 안 보였던 원리나 패턴이 툭 튀어나온다니까. 아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카메라 기법 혹은 이런 영상 기법 아 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들이 툭툭 터져나온다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 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직업생활, 지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성과가 잘 안 나고 뭔가 돌파구가 안 생긴다. 아직 그 정도 내공이 안 쌓인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부분을. 첫 번째, BP를 어떻게 해라? 모아라. 충분히 모아.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분류해라. 패시파이 해야 돼. 분류해야 돼. 의미 있는 단위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돼. 묵상해야 돼. 큐티 하듯이 해야 돼. 저희 회사에서 이걸 BP 큐티라고 불러요. 실제. 그러니까 말씀 큐티 시간 있고 BP 큐티 시간 따로 있어요. 패턴을 봐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뉴코와 M&A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만한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두려움도 컸습니다. 저희가 드림팀이 모여가지고 M&A의 기법과 사례에 대한 책들 수십 권 읽었습니다. 그게 뭐야? 모았어. 분류했어. 그 다음 그 분류된 특정 영역, 우리한테 지금 딱 맞는 그 영역들 집중적으로 봤다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되는지, 조금 지난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고 갔다고. 아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여러분 역량 개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이해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있죠. 그 곳이 성경의 원리나 제 삶의 경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초창기에 광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그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수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가 필요해요. 뭔가 사람에게 결핍이 생기지 않으면 요즘같이 결핍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동기부여 없이는 자기 역량 개발할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초반부에 혹은 중간중간 적절한 광야 생활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직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한테 좀 의도적으로 얘기한다면 광야로 가세요. 너무 폼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자기 스윗스팟에 관련된 가장 밑바닥 그거 젊을 때 해봐야지.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그거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는 광야가 아니면 체득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 광야를 피해가는 거거든. 광야로 가세요. 광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버님 그냥 참조하시고요. 스윗스팟에서 가점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 좁혀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어요? 모아라. BP를 분류해라. 집중적으로 연마해라. 그리고 적용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요건 약간 컨셉이 틀립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건 딥 프랙티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걸 대학 시험 볼 때 한 번, 직장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하고 놔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10년이 됐는데 갓 들어온 신입사원 같은 역량을 지닌 수많은 능구렁이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들로 충만해요. 온 땅에 충만해요. 그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됐거든. 의미 없다. 일 저지르지 마라. 나 다 해봤다. 안 해봤어 사실 그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도 그랬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딥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이 딥 프랙티스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 레벨보다 자, 내 스윗스팟에서 하는 거예요. 그쵸? 집중해서 하는 거야. BP들을 모아 분류해. 그 다음에 거기서 추출하고 적용해. 근데 요걸 현재 내 레벨이 아니라 현재 내 레벨보다 적당히 높은 훈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생 인턴이다 그러면 주임 수준의 레벨에 이 역량 학습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탁구 칠 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치면 내가 이기죠. 근데 실력은 늘까 안 늘까? 안 늘어. 퇴보해. 비슷한 사람하고 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 근데 실력은 그대로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계속 훈련하면 맨날 져. 힘들어. 재미도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까 안 늘까? 늘어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 있죠. 그런 모멘텀들을 보면 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 딥 프랙티스였습니다. 그에게 아라비아는 광야이자 딥 프랙티스의 장소였어요. 다윗은요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이걸 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대부분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었던 다윗이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다윗이 그날 골리앗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마치 해리포터로 변한 거야. 그래서
마법의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여기 탁 맞은 거예요. 아, 우리 약간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성경 강사거든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예요. 그거 딥프랙티스 했어요. 근데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사울왕에게 넌 누구야? 라는 질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이새라는 사람의 말제 아들이고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밤에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원수들이 와서 아버지 양을 물고 왔을 때 보통 사꾼들은 다 도망가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 얘의 강점이 뭐야? 버티기. 그리고 충직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상황에 대해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강점.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달란트. 그게 뭐야? 잘 던져. 잘 던져. 자, 우리는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행간. 다윗이 밤에 뭐 했을까? 인터넷도 안 되는 데서. 광야 인터넷 안 되지. 텔레비전도 안 나오지. 난 두 개 했을 것 같아. 그 집안이 명문가분이에요, 나름. 어릴 때 들었던 토라, 암송하고 묵상했을 것 같아.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시편들이 그 인생을 통해 나오냐. 그런 묵상이 없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 돌멩이 던지는 연습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딥프랙티스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처음부터 사자와 곰을 정통으로 맞췄을까? 아니야, 그러지 않아. 여기 재능의 신비가 있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재능과 강점의 영역에서 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 핑계대는 거 우리는 상위 1%에 0.1%의 강점과 재능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난 평범하게 살아도 돼요. No.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10대 소년이 바로 사자와 곰 못 잡는다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자기 현재 레벨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훈련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1m 앞에서 정확하게 맞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3m, 5m, 10m 거기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눈 감고 던져도 100m 앞에서 던져도 거의 백발백중이 될 때까지.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대. 근육에 새겨질 때까지 오토매티컬리 그 영역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거의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그게 딥프랙티스예요. 이걸 하루에 3시간씩 주일 빼고 10년 하면 1만 시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딥프랙티스를 아까 이야기한 광산, 광맥, 체강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 스윗스팟의 영역에서 10년 하면 1만 시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 플랜에 정해놓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스윗스팟, 오케이?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봐야지. 그렇죠? 두 번째, 광산, 광맥, 채광. 쉽지 않은 거야. 저는 지름길, 일주일만 뭐 하면 돼요. 이런 거 압니다. 세 번째, 이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자기 레벨보다 높은 영역에서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는 걸 몇 년 해야 돼? 10년. 제가 우리 한국 리더십학교 10주년을 맞이해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무슨 칼럼 썼을까? 이 리더십을 키우는 이 훈련이 10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수많은 리더십의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원하셨던 각 영역에서 정말 자기 몸을 숨길 수 없는, 비록 30대이지만 혹은 20대 후반이지만 두드러진 강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놀랍도록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조차 이 범주를 벗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대가 없이 아무 일 아니야. 왜 여러분 인생에는 다윗을
다윗처럼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마스터 플랜 스윗스팟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영역에 관련된 BP들을 모으고 추출하고 적용해보는 그 힘든 지적인 작업, 또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걸 한번 하다 말거나 몇 년 하다 말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웃라이어가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5년 만에 하루에 6시간씩 하세요. 김연아 선수가요, 점프의 교과서예요. 상당수 사람들은 그녀가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하루에 점프 연습을 600번 했대요. 몇 번? 어린 10대가 하루에 600번 뛰었대. 안 되는 건 천장에 로프를 묶어서 허리에 감고 남자 코치가 던졌더라고. 이 훈련, 저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의 방향, 또 우리의 훈련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갈 곳이 있어요. 그곳이 지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메마르고 간조한 땅일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죠? 여러분이 가는 그 땅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의미라고. 며칠 전에 저희가 홍대 1번 출구에 있는 건물 하나를 사서 매장을 했습니다. 많은 유통 전문가들이 그 매장은요, 뭘 해도 망한대요. 그래서 비교적 가격을 싸게 샀습니다. 다 망했어. 예매가 없었어.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살려놨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그 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아니야. 우리에게 정해주신 스윗스팟에서 세계 최고를 꿈꾸며 모으고 분류하고 훈련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지. 그리고 이거 하다 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하루 3시간씩 평균 당했을 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골리앗이요, 바보로 보입니다. 다윗은요, 그 훈련 끝에 딱 본 거거든? 나 굉장히 쉽게 보였을 거야, 그 소년은. 왜? 맨날 잡던 곰과 사자하고 똑같은데 더 둔해. 이해했어요? 그게 나는 크리스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 학교 모든 사람들이 이 딥 프랙티스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딥 프랙티스는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코치가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선배 네트워크, 선배들이 자주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모임, 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분과 그 모임들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모티베이션을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제가 요새 선배들 만나면 야단쳐요. 야, 네 모습 드러내라. 그리고 네가 모델이 되라.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근데도 나타나라. 그래서 요새 많이 나타나더라고. 봐야 돼. 그래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공급되지. 그리고 여러분도 졸업하면 달랑 졸업이다. 와야 돼. 와서 후배들에게 자기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 그때 후배들이 에너지를 얻어.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500명 이상 되고 있거든요. 이 선순환에 이 고리들이 이제 막 폭발할 거야. 난 그런 꿈이 있어. 그 중요한 순간에 14기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첫 제너레이션들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의 딥 프랙티스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는 첫 번째 제너레이션들. 여러분들 통해서 부장선생님 꿈꾸시고 우리 리더십 학교 공동체가 꿈꾸는 그 일들이 여러분 직업의 영역, 직장의 영역에 잘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